안녕하십니까, 남양농약사입니다. 오늘은 전정에 관한 설명과 그리고 동해 예방 그리고 밑거름의 밀양 요소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선은 지금 여기는 2년생입니다. 작년에 식재를 해서 원래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적당량의 수확을 했습니다. 수확을 하고 이제 내년은 3년생이 되는 겁니다. 3년생에 접어들고 지금 요거는 이 나무는 어, 원래 새로 키운 나무입니다. 나무가 죽어서 새로 식재를 해서 요 한 나무만 새로 키운 건데, 자, 지금 여기는 끝까지 잘 키우셔서 한눈 전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주지에 있는 눈이 한눈이 아니라 이 결과지에 있는 요게 한눈입니다. 그래서 한눈 위에 적어도 한 2cm 이상 요 정도 범위에서 전정을 하시면 됩니다. 전정을 하시면 되고, 자, 2년생입니다. 2년생인데, 자, 내년에 2월 달에 전정을 하실 때, 요 뒤쪽에도 눈이 있습니다. 뒤쪽에도 눈이 있는데, 요 때는 이게 한눈이 아니라, 자, 요 눈을 보고 전정을 하셔야 됩니다. 요 눈을 보고 전정을 하시고, 그리고 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기에 전정을 하시고, 요것도 여기에 전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눈이 또 요 위에 또 하나 있어서 요 위에 전정을 하시다 보면은 이 입수 확보가 문제가 됩니다. 이게 결과지가 너무 길어 버려서 입수 확보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 여기에 전정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요 뒤쪽에 눈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눈이 거의 사라졌다 보시면 됩니다. 말라서 사라졌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위쪽 눈도 지금 사라졌습니다. 다 말라서 이 눈이 사라지고, 그러면 요 위에 눈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여기에 눈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자, 여기에 눈이 없고 요 뒤쪽에 눈이 안 좋고 지금 여기까지 눈이 말랐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요 위에 전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 눈에 세 눈 정도 위에 전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전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싹을 받고 저 송이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요 밑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안전하게 여기서 이때는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여기서 전정을 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도 눈이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기서 싹이 잘 올라오면 다행인데 이 신초가 잘 안 올라올 확률이 있어서 요거 역시 바로 요 위에 눈에 전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폭이 짧을수록 그 위에 눈에서 전정을 하셔서 두 가지를 받아서 두 개 중에 한 곳에 송이를 물면은 그 송이만, 그 가지만 받으시고 그 가지는 키우시면 됩니다. 키우셔서 내년에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역시 여기서 눈이 있다고 여기서 전정을 하시면 안 되고, 자, 보시면은 한 메디, 자, 제 손가락 한 메디 길이밖에 안 됩니다. 자, 바로 위에 눈하고 이게 한눈 전정이라 해서 여기에 하시면 안 되고 요 위에 하시는 겁니다. 자, 요 위에 눈에 여기서 하시는 겁니다. 절대 여기서 하시면 안 돼요, 전정은. 자, 요렇게. 그리고 공간이 이렇게 비었습니다. 자, 공간이 이렇게, 지금 여기는 이쪽 가지와 이쪽 가지 두 뼘이 비었습니다. 두 뼘. 자, 여기는 공간을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눈 전정을 하시면은 여기서 싹이 나오고 여기서도 나옵니다.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받아주시고 이 부분은 약간 옆으로 제껴서 꺾어서 유인을 해 주시고, 요거 역시 요 위에서 한눈 전정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 눈이 있고 요 밑에도 눈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전정을 하셔도 되는데, 여기서 전정을 하셔서 이렇게 받으시면 되는데 공간이 많이 비어 있는 관계로, 자, 여기서 그대로 받아서 올려 주시고 옆에서 받아서 이렇게 당겨 주시면은 이 공간은 충분히 확보가 됩니다. 자, 공간 확보를 이렇게 해 주시고, 나중에 이 순이 많아져서 긁어치고 이 자외선이 잘 안 들어올 것 같으면 그때 가서 순을 제거하셔도 되는 겁니다. 자, 순 제거는 그때 가서 하시면 되는
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해서 공간이 다 확보가 됐으면은, 자, 여기는 또 눈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눈 전정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 역시 이쪽 편으로 한 개를 더 당기고 싶으면은 여기에 전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눈이 하나 있고 요 눈이 두 개 있고, 여기에 전정을 하셔서 이쪽으로 당겨 주시고 요거는 그대로 올려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너무 길어진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내년에 여기서 올라온 거를 내년 여기서 절단을 하시고, 이거는 내년에 없애버리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받아주고 여기서 하나 받아준 걸 여기서 송이가 없고 여기서 송이가 있으면은 여기서 키우고 송이를 수확을 하시고, 요거는 내년에 또 가지로 써먹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내년에 한눈 전정하시고, 이거는 밑에서 이어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더 이상 위로 못 올라오게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는, 이 결과지가 좀 둥글고 납작한 것보다 좀 둥글고 단단해야 됩니다. 등숙이 들어와도 이게 아주 단단하다는 느낌으로 등숙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결과지가 굵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 자, 어느 정도 굵으면서 단단하다는 느낌, 그리고 이 결과지가 굵은데 이 등숙도 아주 진하게 이렇게 등숙이 들어온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가벼운 느낌, 이 단단하다는 느낌보다 결과지가 가볍다는 느낌, 그리고 이게 좀 납작하다는 느낌, 이런 거는 올 한 해 재배를 하면서 질소 과잉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소를 너무 자주 주시고 늦게까지 이 NK를 늦게까지 자주 주시다 보면은 이 결과지가 이 등숙이 들어와도 이 단단하지 못합니다. 가볍고 단단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 질소질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이 모든 조직이 물러지고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동해받는 것도 질소 과다에 의해서 이 결과지에까지 동해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주지도 동해받을 확률이, 그만큼 질소를 많이 하면은 이 나무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물러집니다. 그래서 자, 그것만 또 물러지는 것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 꽃눈 형성이 잘 안 됩니다. 꽃눈이 작고 이 마를 수 있습니다. 눈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2차 수정하고 나서 한두 번의 질소는 좀 약간 과하게 주시더라도 그 뒤로는 질소를 자꾸 많이 주시면 안 됩니다. NK도 자주 주시면 안 되고, 그 뒤에 가서는 이 상황에 따라 아미노산이나 다른 이 비료 가지고 이 세력 조절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소를 과잉을 하셨을 때 결과지가 등속은 들어왔는데 무르며 동해를 받기 쉽습니다. 그리고 원래처럼 이렇게 지금 상당히 갑자기 추워졌는데 온도가 갑자기 많이 떨어지고 바람이 많이 불면은 질소가 많이 과잉을 해서 이 무른 이 나무 가지는 빨리 말라버립니다. 말라서 동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질소라는 성분을 주실 때는 그렇게 유의하시고 이 재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동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는데, 이 포도나무는 영하 한 20도에서 25도, 그 20도 이상일 때 거의 대부분의 동해를 받습니다. 나무가 동해를 받아서 말라 죽는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샤인머스켓은 캠벨이나 자옥보다 냉해에 더 약합니다. 동해나 냉해에 더 약하기 때문에 샤인머스켓은 약 15도, 영하 15도 정도 떨어지면은 동해를 받을 확률이 많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김천도 좀 아주 추운 지역이지만은 김천보다 더 윗지방, 더욱더 추운 곳은 되도록이면은 이 동해 관리를 더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으로 묶어 주시든지 아니면은 다른 이 보온을 할 수 있는 자재를 가지고 이 보온을 해 주시는 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묻는 방법, 이 나무를 이 묻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묻는 방법은 상당히 좀 시간적인 부분도 그렇고 힘이 들어갑니다. 힘이 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집이나 아니면은 이 뭐 보온덮개나 뭐 다른 자재로 가지고 이 보온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영하 15도 이상일 때 특히나 이 겨울철에 저 개폐기 측면 개폐기를 열어놨는데 10도 이상 떨어졌는데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거기를 그쪽 개폐기를 내루셔야 됩니다. 내루셔서 바람을 계속 안 맞게끔 막아 주셔야 됩니다. 자, 영하 10도 이상 15도 이렇게 떨어졌는데 찬바람을 계속 맞다 보면은 이 나무가 더욱더 건조해집니다. 건조해서 말라 죽습니다. 나무가 지금 등숙이 돼도 안에 약간의 수액이 있습니다. 자, 나무 안에는 약간의 수액과 탄수화물로 만들어진 이 단백질, 그리고 그 단백질 안에 이 당성분이 있습니다. 이 포도당과 여러 가지 당성분이 있는데 그 당성분에 의해서 이 냉해나 저 동해를 어느 정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찬바람이 계속 불게 되면은 그 수액이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특히 질소 과다로 의해서 이 나무가 물러져서 이렇게 등속이 되어 있는 나무들은 더욱더 잘 마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유의하시고 겨울철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밭을 다니다 보니까 벌써 전정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전정을 하시면 매우 위험합니다. 저는 지금 전정하는 거를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전정은 초봄 2월 한 중순 2월 중순 지나서나 6월 중순쯤에 전정하는 거를 저는 권장합니다. 지금 전정을 하게 되면은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이 나무 안에는 약간의 수액이 있습니다. 그 안에 당성분과 그 수액이 있는데, 자, 제가 다니다 보니까 한 2년 정도에서 이래 전정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만큼 수액이 약간 흘러나옵니다. 흘러나오고 이 짧을수록 이 당성분을 갖고 있는 양분이 적기 때문에 또 이렇게 극저온에서 바람이 불다 보면은 그만큼 이 빨리 마릅니다. 빨리 말라서 눈 쪽으로 이 찬바람이 자꾸 들어가서 눈이 말라 버립니다. 자, 아무리 두는 전정을 하셨다 하더라도 밑에까지 위험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동해 더욱더 받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아주 추운 겨울에는 전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전정은 제가 얘기하는 거는 노지 비가림 이야기입니다. 자, 노지 비가림에서 전정은 2월 중순 지나서 전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전에 아주 이 추운 겨울에는 전정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때는 좀 피하시고 2월 중순에 전정하시고, 대형하우스는 열흘 12월 달에 가두는 분이 있고 1월 달에 가두는 분이 있고 2월 달에 가두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하우스는 전정을 12월 달에 가두는 분은 지금 무조건 하셔야 되고, 1월 달에 1월 말 정도에 열을 가두실 분들은 1월 한 초중순에 전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월 달에 열을 가두시는 분은 1월 말에 전정을 하시면 됩니다. 굳이 너무 서둘러서 전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 온도에 맞게 이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 개폐기가 그 온도에 맞게끔 해서, 아니면 그 시간을 맞게끔 해서 개폐기가 닫혔다 열렸다 하는데, 이런 센스가 없는 집들은 바람이 많이 불 때는 낮이라도 영하 10도 이렇게 떨어졌는데 바람이 많이 분다 이러면은 많이 부는 쪽에 측면 개폐기를 닫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무가 건조해서 마르지 않게끔 관리를 해야 동해를 받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미끄럼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토양에 이 미끄럼을 해야 됩니다. 일단 수확이 끝나고 겨울이 접어들면서 미끄럼을 이제 내년도 생각을 해서
밑거름을 하시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이 토양 검출을 해서 이 기술센터나 이렇게 의뢰를 하셔가지고 토양 검출을 하고 나서 밑거름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바쁜데 일일이 그 토양 검출을 다 받는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따릅니다. 그리고 전체 모든 농가가 토양 검출을 다 한다는 거는 시간적인 그 기술센터나 이런 데서도 그러면 시간적인 여유도 안 되고 그렇게 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받으실 분들만 그 토양 검출을 하셔가지고 밑거름을 하시면 되고 2년 3년 이 객토를 하고 나서 2년 3년 된 밭들은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저는 괜찮을 거라 봅니다. 이 농사가 잘 안 되고 연작장애가 좀 왔다 싶은 밭들만 그렇게 토양 검출을 한번 해 보시고 밑거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거름은 세력이 올 한해 저 세력이 좀 약했다든지 전체적으로 수확을 끝나고 나도 세력이 조금 떨어졌다 이러면은 유기물과 복합 비료와 그리고 나머지 비료들을 이렇게 그 세력에 맞춰서 올 한해 세력에 맞게끔 그 밑거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그 밑거름은 좀 그 함량이 틀려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밭에 맞춤 비료, 자기 밭 조건에 맞춤 비료를 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유기물도 많이 하고 비료들을 많이 하셔서 원래 세력도 좋았고 수확을 잘 하셨다 했을 경우에 올 한해는 유기물도 좀 줄이시고 복합 비료나 다른 비료들도 조금씩 줄이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또 그 부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토양 검출에 예를 들어 뭐 고토 비료가 마그네슘이 많이 축적이 돼 있다 이러면은 고토를 굳이 안 하셔도 저는 괜찮을 거라 보는데 대부분의 이 포도밭은 고토가 상당히 필요로 하는 이 나무다 보니까 이 황산 고토는 저는 좀 하는 걸 권장합니다. 그리고 황산 고토를 하고 나서 그리고 또 미락 요소에 대해서 제가 또 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미락 요소는 사람으로 말하면은 이 토양 안에 이 유기물은 밥그릇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다량 원소인 질소 인산 카리, 이 질소 인산 카리는 밥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차 다량 원소는 칼슘, 마그네슘, 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계열까지 밥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 나머지 부분은 미량 요소로 들어갑니다. 미량 원소로 들어가는데 그 미량 원소는 이 사람으로 말하면 반찬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사람이 밥을 먹는다고 반찬을 안 먹게 되면은 거기에 따르는 결핍증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몸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것처럼 이 포도나무나 모든 작물에 미량 요소가 결핍이 오면은 생리장애부터 그리고 각종 병해에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미량 요소가 결과적으로 이 모든 작물의 이 과일의 품질을 만드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도와 때깔과 그 모든 부분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이 모든 농사에 이 영양소의 지배를 한다 보면 됩니다. 모든 이 작물에 대해서 이 한 해 영양 생장에 그 지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량 요소가 결핍이 오면은 잎색부터 변하게 됩니다. 잎끝이 하얗게 변한다든지 연맥을 따라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 엽록소가 정상적이지 못하다든지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더 심하게 옵니다. 그래서 그런 각종 생리장애에 미량 요소가 아주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량 요소가 필히 저는 밑거름에 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량 요소는 이 토양 성질하고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밀항요소는 토양에 어느 정도 있을 거라 생각해서 간혹 보면은 많이 안 뿌리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많이 봤는데, 밀항요소는 필히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토양 안에 있는 소량의 밀항요소는 이게 불용화가 되어 있는 밀항요소들도 많습니다. 킬레이트가 돼서 이온화가 돼서 작물이 흡수를 해야 되는데 흡수를 못하는 밀항요소들이 상당히 많다 보시면 됩니다. 밀항요소는 또 토양 반응에 관계가 되는데, 이 토양 조건이 예를 들어 산성이다 이러면은 몰리브덴은 토양에 고정되어서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흡수가 잘 안 돼서 결핍 증상이 오는 겁니다. 몰리브덴 결핍 증상이 오는 거고, 또 예를 들어 토양이 알칼리로 돼 있는 조건이다 이러면은 이 철이나 망간이나 구리나 아연, 뭐 니켈, 붕소 이런 여러 가지 성분들은 또 불용화가 되어 있습니다. 불용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킬레이트가 되어서 흡수가 돼야 되는데 불용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 결핍 증상이 오기 때문에 잎과 과일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유기물 자체가 또 지나치게 유기물을 많이 뿌렸을 경우에는 구리나 아연이나 몰리버덴이 또 이게 저 유기물에 결합이 돼서 또 결핍 증상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한 16가지의 이 밀항 요소가 저는 필히 토양에 뿌려 주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각종 이 생리장애나 병에나 이런 데에, 그래서 나무가 더욱더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게끔 그렇게 각종 생리장애 병에 걸리지 않게끔 그렇게 예방으로 미리 뿌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 뿌려주지 않아 가지고 뒤에 가서 잎에 문제가 생겨서 극약 처방을 한다 해서 연면 시비를 하든지 관주를 할 경우에는 그 효과가 상당히 짧게 나타납니다. 짧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약간의 그 문제가 되는 걸 벗어날 수 있지만은 며칠 지나면은 또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밑거름으로 뿌려 주셔서 꾸준하게 흡수가 되어서 체내에 미리 밀항요소 성분이 그만큼 많이 가지고 있게끔 그렇게 미리 밑거름으로 뿌려 주시면은 저는 아주 괜찮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항요소는 이 작물이 생육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이 과일 품질에, 이 고품질에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향과 당도와 때깔과 그리고 나무의 모든 생육에 대해서 따져보면 이 생육에 대해서 밀항요소가 이 나무를 지배를 한다 보시면 됩니다. 생육에 대한 지배를 이 밀항요소가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농사를 잘 짓는 분들이 보면은 이 밀항요소를 적절하게 그 밑거름도 하지만은 때에 따라 연면 시비와 관주도 밀항요소를 꾸준히 그 때에 따라 그 시기에 따라 잘 맞춰서 이 공급을 하시는 분들이 농사를 저는 잘 지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항요소는 필히 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황산고토 역시 포도는 질소 다음으로 많이 필요로 하는 게 이 엽록소를 결정하는 건 또 고토이기 때문에 황산고토 역시 필히 밑거름에 뿌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양이 인산이 많다 이러면 용성인비는 또 피하시고 거기에 맞는 또 비료를 또 하시면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붕소는 칼슘 이동률도 높여주고 가리 성분도 높여주는데 결정적으로 꽃가루 형성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밀항요소 안에도 붕소가 꽤 어느 정도 많은 함량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게 약간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 붕사를 따로 너무 많이 뿌리시면 안 됩니다. 아주 소량으로 해서 밭에 뿌려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칼슘이나 가리나 이런 성분들의 이동률을 높여주고, 그리고 밀항요소는 비타민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타민과 그
효소와 이 호르몬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물 전체에 상당히 건강하게 그렇게 생육을 할 수 있게끔 같이 뿌려 주셔도 됩니다. 붕사하고는 그렇게 밑거름으로 처리하시면은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